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특집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뉴욕 앤 서울 코너가 되겠습니다. 뉴욕과 서울에서의 각각의 금융시장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고요. 각 시장에서의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 유에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주시장이 조금 흔들거린 듯 했지만 결국 나스닥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나스닥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잠깐 지수 보면요. 다우는 0.83% 하락한 반면 나스닥이 거의 2%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S&P 500은 0.53%로 상승해서 이게 약간 혼조스 양상을 좀 보였다고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도 이번 주에도 좀 특징이 있을까요? 업종별로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부동산 업종이 0.83%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 업종이 마이너스 1.79%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이게 보잉이 속해 있는 업종이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지금 무역 전쟁 때문에 약간 피해를 보고 있는 업종이 좀 빠졌습니다. 워낙 많이 보잉이 1년 동안 올랐으니까 그렇죠. 좀 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말씀 오늘 잘하셨는데 오늘 좀 주요 이슈 좀 한두 가지 찾아보겠는데요. 특히 트럼프 하면 그 취임 전부터 약간의 인종차별적인 발언, 네. 그러면서 상당히 문제도 일으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다는 거 하면서 오늘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예, 제가 그냥 얘기하면 안 믿으시니까 네. 맥킨지의 보고서를 좀 맥킨지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올해 1월 달이었습니다. CNN TV를 통해서 어떤 기사가 나갔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 아침부터 영어를 제가 보여줘 죄송합니다만 그 시트홀 컨트리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아주 이슈가 됐었죠. 이 시트홀은 사실 이제 아침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무슨 뭐 거지 속을 아니면 네. 뭐 똥통 네. 뭐 이런 거죠. 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을 우리가 왜 받아줘야 되냐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인데 개인적으로 뭐 흑인뿐만 아니고요. 유색 인종에 대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네. 그걸 증명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기업의 흑인 CEO를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 첫 번째 왼쪽에 나가는 그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무려 10년 동안 CEO를 했던 케네스 셔널트라는 분이고요. 가운데 분이 저희가 얘기했던 유람선 회사 있지 않습니까? 네, 카니발이요. 네, 카니발의 네. 아놀드 도널드가 지금 가운데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이 머크를 운영하고 있는 케네스 프레이저입니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미국 시장에서 일단 일조했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맥킨지가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 1000개 그 다음에 그나마 인종차별이 없는 기업 47개를 뽑아갖고 한번 비교해 본 거죠. 네. 어떤 게 더 좋을지. 네. 그런데 이 47개의 기업을 뽑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그걸 잠깐 말씀드리면 동등한 기회를 갖고 있는 정책이 회사 내에 있어야 될 것. 네. 그리고 평등고용위원회로부터 3년 동안 벌금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또 3년 동안 고용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논란이 없어야겠죠. 이런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만 뽑히는데 1000개 중에서 고작 47개 기업밖에 해당이 안 됐어요. 어이구. 사실 예, 우리가 진짜 그렇게 너무 높네요. 사실 이민자의 나라라고 하긴 사실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어쨌거나 47개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업 1000개를 비교해 봤더니 우리가 이제 ROE 5년치를 비교해 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인종차별이 없는 회사 47곳은 19.2%. 네.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은 13%대.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다양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훨씬 더 실적이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이 47개 회사가 어떤 건지 제가 네. 한번 다른 말씀 못 드리고요. 일부 기업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죠. 그다음에 머크, 그다음에 카니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알코아, 메리어트 호텔, GM, 허쉬 초콜릿, 코카콜라, 펩시, 엔비디아 등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엔비디아 같은 거 워낙 유명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아니다. 워낙 중국계가 오너니까,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기업들이 네. 알아두시면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젠가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여성 평등의 네. 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여성 CEO가 또 잘 나간다는 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해 주셨죠. 펩시콜라는 인디라 누이라고 하는 인도계의 CEO가 지금 회사를 이끌고 있고요. 네.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은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가 어떤 분입니까? 잘 생각나는데 그냥 얘기하는 분이니까 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슈가 오늘의 정말 핫 이슈가 되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간으로 딱 1시간 10분 전에요.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서명을 했거든요. 관세 부과하는 네. 거. 일단 미국 쪽 얘기부터 좀 먼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도 어떤 득실이 있을지 그것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철강은
주요 수입품 중에서 1.6%밖에 차지하지 않죠. 네. 시비를 걸 만한 비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중 수입에서 보게 되면 5천억 달러를 수입하는데 거기서 고작 100억 달러 수준? 네. 별로 크지 않죠. 그런데 실제 큰 품목, 비중이 큰 거는 뭐냐면 통신, 컴퓨터 업종, 부품, 그 다음에 의류, 반도체인데 만약에 중국이 마음이 상해갖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어떤 뭐 수입을 좀 늦춘다든지 수출을 네. 늦춘다든지 이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미국에서 보게 되면 항공기를 많이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네. 항공기, 농산물, 자동차에 대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보잉 같은 경우에 네네. 비행기 계약을 취소하겠다. 네네. 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거의 뭐 득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서 뭐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추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중국 얘기고요.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정말 관세 보복이 양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머리가 진짜 아파지는데요.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건 농산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 이런 걸 만약에 막거나 지금 그래서 딱 콩을 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런 게 만약 문제되면 미국의 어떤 백인들 지지 기반 이런 것들이 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잠시 전에 뉴욕 현지 시간으로 오후 3시 30분이었고요. 우리 시간으로 보면 이제 5시 반에 열렸던 그 서명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제가 핵심적인 걸 정리해드리면 트럼프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철강이 25%, 알루미늄에 대해서 10%의 관세 부과하는 것에 확정했고요. 거기 이제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들이 어제부터 일부 얘기됐고 오늘도 이제 긴가민가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 확정돼서 오늘 막판에 주가가 미국 시장의 3대 지수 모두 올라간 것은 멕시코가랑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나프타 협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뺐다는 얘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번에 관세 부과에 제외가 됐다는 거였겠고요. 두 번째는요. 미국의 국방이라든가 안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랜 우방 트럼프 표현하면 올드 프렌드입니다. 올드 프렌드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 그러면서 발표문에 안 들어있지만 내각들과 얘기하는 와중에 예를 들어 호주를 얘기했습니다. 호주. 뜬금없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이 제외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항상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억울하고 중국도 억울한데 너희들 억울해할 필요 없다. 우리가 문이 열려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네가 생각하기에 불공정 무역을 우리가 보고 미국의 입장에서 불공정 무역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결정한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반발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면 잘 와서 설명해 봐라. 뭐 이런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설명하고 아니면 관세 부과에 대해서 해결책을 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를 얘기해서 내가 지금 오케이. 너그럽게 내가 마음이 받아들여지면 제외해 주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웃긴 거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봐서 리뷰를 해갖고 트럼프가 오케이라면 빠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찌됐건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일 후부터 15일 후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관세 효력이 부과된다는 얘기가 오늘 이제 4가지가 핵심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 이제 확정되면서부터 어제부터 있었지만 멕시코 페소라든가 캐나다 달러가 오늘 좀 급반등했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겠고요. 미국 주시장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반적으로 좀 반등하면서 마감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건 큰 틀에서 뭐 얘기하는 거고 저희 한국에서 주식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한국 주식시장,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리가 좀 고민하셔야 되겠는데요. 중국과 유럽 등은 즉각적인 반발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트럼프가 사인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유럽은 리바이스 청바지다. 그리고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다. 그리고 미국산 버번, 위스키다, 그런 술 이런 것들을 바로 관세 얘기하겠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농산물이기 때문에요. 콩국도 조사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3대 큰 지역이 무역전쟁으로 이제 돌입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인데요. 우리나라는 바로 이 세 지역의 수출 비중이 각각 중국이 24.8%고요. 미국이 12%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데요. EU가 9.4%에서 50%가 거의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 나라 국가의 의존도가 이렇게 크고 중국에서 미국 가는 것에 대한 소위 중간 제품 우리나라가 또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직접 미국에 안 가더라도 이 세 지역이 싸움을 벌이면
우리는 흔히 이제 어디 싸움에 고래등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던진다 이런 얘기 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70%가 수출이라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 GDP 기준으로 보면 무역 의존도가 68.8%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상당히 좀 타격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만약 무역 전쟁이 확대되면 우리나라가 겨우 이제 3%대 GDP 성장률 됐는데요. 2% 중반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 이게 분명히 좀 열려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전 세계의 변동성이 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시기가 이제 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건 이제 다음부터는 교과서적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런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념하시거나 좀 재테크처 안에서 고민해야 될 얘기를 주식이랑 상관없이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성장성에 좀 너무 기대든 그래서 너무 뜬구름 잡는 미래 먼 이야기의 뉴스나 이런 거가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펀더멘탈에 충실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집중해서 한두 종목을 찍어갖고 투자했을 경우에 위험도가 커집니다. 변동성이 없으면 웬만한 주식들이 올라가는 주식인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한두 주식으로 승부가 잘 안 나고 그런 올라가는 주식들조차도 고비고비마다 조정 국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어디서나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분산 투자의 가장 쉬운 방법은 펀드나 ETF로 간접적인 투자를 좀 늘리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변동성은 항상 전 세계 항상 교과서에서 나오고 사실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 이런 얘기가 들어가는데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를 늘리셔야 됩니다. 안전자산. 그럼 대한민국 입장에서 안전자산은 뭐냐? 첫 번째는 한국 자산이 아닌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의 어떤 화폐가 됐건 금이 됐건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식이 꼭 아니더라도요. 금이 됐건 미국 달러, 유로화, 엔화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을 확대하는 것이 이런 식의 절대절명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 오늘 이슈 좀 긴급하게 좀 몇 가지 정리해봤고요. 저희 코너 중에 또 핵심 코너죠. 뉴욕 앤 서울의 크로스 체크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 다룰 세 종목 내지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워낙 뭐 유명하니까 다들 아시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우리 방송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그리고 우리 회사 아이센스를 제가 이것도 이 코너를 통해서 처음 설명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 나왔던 거죠. 코스트코와 이마트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본부장이 너무나 무섭고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그랬는데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늘을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사상 최고가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 네. 그날이 7월 9일입니다. 여름이었는데 그때 96달러 56센트가 최고가거든요. 네. 사실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갈까요? 가능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리덤이라고 하는 투자회사에서 네. 최근에 스트롱 바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무려 76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지금 주가보다 한 40% 올라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이유로 좀 보게 되면 드램 낸드 가격에 대한 어떤 그런 상승세가 유지될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는 그림이 두 가지인데요. 파란색이 마이크론의 주가고요. 빨간색이 디램과 낸드의 가격인데 네. 두 가지 다가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구별을 못 하십니다. 그 정도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두 장의 그림만 보시면 잘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64레이어 3D 낸드 스토리지 제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기대감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PER이요. 포워드 PER이 4배? 네. 5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3월 22일 날 네. 실적이 나옵니다. 네.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월가의 분위기로 봐서는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연초에 본 보고서에 의하면 이 주가는 올해 안에 더블을 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곧 조만간 아까 얘기했던 96달러 56센트를 네. 넘어서는 가격을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좀 듭니다. 더블 만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딱 1년 전에 제가 다른 2학년의 타이거 시간에서 말씀드렸던 제목이 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 할 때 그런 이제 주제를 한번 네. 방송했었거든요. 그때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얘기했는데 그때 주가가 24달러였습니다. 24달러. 작년 이맘때요. 그럼 두 배네요, 지금. 일단 두 배 됐거든요. 근데 올해 또 두 배 갈지 모르겠으나 네. 한번 계속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역시 SK하이닉스가 워낙 반도체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한마디로 다시 뛰고 있다라고 이런 것을 첫 번째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디램 익스체인지 기준을 보면 디램 기준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이 올해 들어서 벌써 6% 이상 올라갔고요.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새로운 수요처가 이제 많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는데요.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분리시장, 가장 적극적으로 보는 증권사, 물론 이 회사는 노무라 증권인데요. 리서치 센터장인 정찬 리서치 센터장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비성수기인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리고 구글과 페이스북 등 데이터 센터 증설에 나서면서 서버용 반도체 업황에 호조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펀더멘탈 떠나서 제가 수급적인 요인을 잠깐 오늘 한두 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런 거죠. KRX 300에 권고했던 그 IT 권고 비중이 41%인데요. 작년 10월 이후에 IT가 조정을 보이면서 기관과 외국인, 특히 국내 기관이 많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지금 IT 쪽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소재라든가 금융, 뭐 바이오 이런 쪽 많이 갔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물량을 부족한 거죠. 그러다가 삼성전자가 이제 5월부터 당장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지만 거래 정지 기간도 없이 바로 그냥 액면 분할 간다는 거 하면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서둘러서 좀 사고 있다라고 저는 느낌을 갖고 있고요. 국내 증권사의 목표 주가랑 해외 증권사를 포함한 거랑 약간 다른데 오늘 두 개 다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 국내 증가는 여전히 아직은 보수적인 시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게 빨간 선인데요. 최근 두 달 동안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목표 주가 자체가요. 목표 주가는 10만 원 정도 초반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다음 보여드릴 거는 국내 증권사랑 이건데요. 국내 증권사랑 해외 IB들이 같이 들어간 목표 주가는 완만하게나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내보다 외국인이 반도체 시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랑 해외랑 포함한 목표 주가는 10만 3천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미묘한 차이지만 저와 같이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의 긍정적 지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바로 한 3일 전이었나요? 골드만삭스에서 기존 의견을 바꾸면서 디램 프라이스의 가격에 대해서 불리시하게 바꿨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시청자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없다 그러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셔야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 주식은 많은 분들이 익숙하지만 아마 주식은 모르셨을 것 같아요. 네, 잘 에드워드 모르시는... 라이프 사이언스. 예. 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생소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입니다, 이름이. 근데 이 기업이 최근에 나갔던 뉴스를 제가 제목만 한번 불러드리면 서울경제에서는요. 아태 지역 의사들에게 대동맥 팍막 수술 교육 감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네. 메디컬 타임즈는 한국 의사가 전 세계 대동맥 팍막 수술 교육 감독을 하고 있다. 여기 나오고 있는 대동맥 팍막에 대한 관련 기업이 들어가 보시면 세계적 1등 기업, 세계 어떤 뭐 주도하는 기업, 바로 이 기업이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심장 판막 있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져갖고 쓰러지는 경우 있잖아요. 아,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럴 때 이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이 아니고요. 약간 의료 장비로 들어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1등이다 보니까 주가는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워낙 잘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저는 이 심장 질환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로 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린답니다. 걱정이죠. 예, 담배를 많이 피고 술도 많이 먹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좋은 소식은 아닌데 이 회사의 2011년 대비 2017년에 매출이 이런 매출이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환자가 많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요. 가슴 아픈 얘기죠.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 18% 좋아지고 있고요. 유럽이 9%, 일본도 15%, 기타 국가가 17%니까 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회사가 이제 매출을 올리는 건 정말 좋지만 어쨌거나 이 기업은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건강상에 있어서는 참 안타까운 얘기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그런 기업인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심장 질환, 심장 판막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이 기업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책에도 소개하셨던 예, 바로 책에도 있죠. 그런데요. 말을 약간 너무 좀 방송이라서 점잖게 하셨는데요. 제가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를 기업은 모르지만 아까 이제 의사 선생님은 아시지만 그렇죠. 보통 분은 잘 모르시는 말을 쓰셨는데 제가 딱 말씀드리면 스턴트 있죠, 스텐트 시술한다는 거 있죠. 딱 그 회사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쓰러졌는데 예전에는 심장을 열어갖고 개복 수술했을 때 개용 수술이 아니라 요즘은 스텐트로 잠깐 하고 나오는 거 있죠. 바로 그거다. 그거에 관련된 기업이다. 스텐트 포함해 최초에 우리 전 세계에서 만들었고 그걸 개장 전 세계 1위 기업이 바로 이 회사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회사를 모르지만 스텐트를 많이 아실 거거든요. 연세 있으시고 주위의 분들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 회사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저는 뭐 저희가 다른 특징주에는 했지만 이 코너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가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요. 근데 아이센스는 오늘 심장을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당뇨병을 얘기해드리겠는데요. 이거 뭐냐면 이 모두가 고령화에 따라서 할 수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바로 환자들이 되는데 이제 당뇨병에서 보면 당뇨병 하시면 매일 혈당 체크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혈당 스트립이라는 거, 스트립도 있는데요. 바로 그 회사다. 이게 보시면 병원에 딱 이거 있죠. 본부장님도 이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네. 딱 여기에 혈당 체크 기기와 그 스트립이 매번 바꾸는 게 있는데요. 그거 들어가는 걸 분석하는 거가 되겠고요. 물론 병원용도 들어가는데 혈당 측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하나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오늘 보고서를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이센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이 올해 기대된다. 그리고 잃어버린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그리고 목표 주가를 2월 27일 날 34,000원을 제시했는데요. 제가 바로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겠고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딱 확인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은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저희 방송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세계 무역 보건기구죠. WHO에서 만든 겁니다. WHO에서 만든 건데요. 전 세계 당뇨병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오늘 현재 4억 2,200만 명이 지금 당뇨를 고생하고 있는데요. 이게요. 전 세계 인구의 8.8%입니다. 근데 2045년에 되면 전 세계 환자에서 거의 10분의 9.9%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지금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돌아가시는 분이 요즘 수백만 명이 바로 이것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같은 데 보면 고혈압이랑 심장질환 다음으로 돌아가시는 건지, 이게 바로, 그 당뇨에 들어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많은데요. 바로 거기에 필요한 거가 누구나 다른 거가 자가혈당 측정 시장 규모인데요. 바로 이것도 그래프 이게 벌써 나오는데요. 연평균 4.4% 글로벌이 커져 있고 이거에 관련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OEM으로 그걸 상당 부분의 스트랩을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아이센스다라는 점 여러분 보시면 될 거예요. 특히 영업이익이 올해 23.8%나 늘어난다는 거. 평균 목표 주가는 32,500원인데 물론 많은 증권사가 아직 다루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지만 오늘 34,000원까지 레포트 나와 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있지만 이거는 바로 기기이기 때문에 앞서 에드워드 라이프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부터 핫하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 번 다뤘던 건데 코스트코 좀 설명해 주세요. 코스트코가 그 아마존이 홀푸드를 인수하면서 주가가 좀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네. 복잡한 주차장 있잖아요. 그게 나아졌나요? 나아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현재의 그림을 제가 딱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코스트코의 생각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는 그림이 뭐냐면요. 왼쪽은 여전히 복잡한 주차장. 네. 줄 서 있죠. 네. 그리고 또 9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 회원제 아닙니까? 네. 90%가 회원을 갱신하고 있다는 점. 계속 행진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네. 뭐 아마존이 뭐가 됐든 간에 고유한 고객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신규보다는 기존 회원만 갱신하면 네. 수익이 올라오는 회사입니다. 계속 냈죠. 예. 네. 충성 고객이죠. 그런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미국에서는요. 나는 마트에 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코스트코 가는 사람들은 나는 코스트코에 간다라고 하죠. 그렇죠. 예, 독창적인 상당히 그런 네. 부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회원제가 계속 운영되는 한 저는 코스트코는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도 코스트코 같이 회원제로 가는 회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예. 대신에 우리나라는 나름 비슷한 거가 아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동네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마트 트레이더스 있지 않습니까? 회원입니다. 예. 회원이. 근데 딱 이건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연회비 이런 게 없잖아요. 예, 예. 근데 보시면 이게 벌써 2010년에 한 개로 출발해 가고요. 2017년에 14개가 됐고요. 올해도 한두 개 더 늘어난다는데 이게 재미난 거가 매출 증가율이 2014년에 19.6%부터 해갔고요. 최근 들어까지 해서 매년 2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7.2%, 여기 27.2%의 본부장 가족들도 여기 돈을 쓰신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고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대형 점포가 더 싸게 파는 이유는 기존 점포가 한 8만에서 10만 개의 종류를 물건을 팝니다. 보통 롯데마트, 이마트가 조그만 것, 그 조금 돼서. 그렇지만 이런 쪽은 코스트코도 마찬가지지만 상품 종류가 5천 개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고 그만큼 마진이 강하게, 마진이 적더라도 대량으로 판매하니까 이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가도 모기업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의 주가가 여러 관점에서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4분기는 기대를 충족한 실적이 나왔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제가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금융, 신한, 삼성, 유진, 미래 등 최소 5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올려놨고요. 그러다 보니 목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최근에 주가는 초록색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거는 흔히 매수 기회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업종 탑픽이 여전히 형제죠. 신세계, 이마트 같이 말씀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체크할 걸 간단히 좀 봐주세요. 예, 3월 13일 소비자 물가지수, 3월 14일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앤서울의 장우섭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